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롯데렌탈 IPO 공모주 청약 관련된 거 있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주 첫 번째 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HK이노엔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편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주말에 올렸던 원티드랩 이어서 롯데렌탈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롯데렌탈도 저는 IPO 공모주에 참여는 안 합니다. 그리고 IPO 공모주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시총 가격,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그 해당되는 관련된 업종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주가 흐름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네 개를 보고 IPO에 대한 공모주 투자에 참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롯데렌탈이 현재 어떠한지, 좀 사업이 어떻게 돼 있고 리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공모가랑 시총 이런 것들, 그리고 경쟁 업체들 비교 대상에 대한 그 두 개의 업체들과의 비교까지 포함을 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렌탈은 이제 일반 공모 일정은 다음 주 8월 9일 10일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이제 공동 주관사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고, 그다음에 대표 주관사는 두 증권사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회사는 KB증권 이외에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인수회사 및 관련된 회사들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할 예정이고, 50%는 구주 매출로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고, 상장 공모에서 신주 모집은 50%입니다. 그러니까 50% 신주 모집이고 구주 매출 일반 공모 방식으로 50%입니다. 그래서 진행될 예정이고, 의무 보유 확약 및 기간이나 그다음에 유통 가능 확약 기간은 아직 그 기간 수요 예측이 안 나서 미정이고요. 그다음에 유통 가능한 주식 비중은 32.49%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이제 호텔 롯데 이외에 롯데 관계 있는 계열 회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주가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과 일본 공모를 통해서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총은 지금 현재 공모가가 잡히질 않았기 때문에, 기간 소요 예측이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최저가 47,000원이고 공모가가 59,000원이기 때문에 상단 밴드가, 이 기준을 해서 놓고 보면 시총 한 1조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최대 맥스는 2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은 1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원 정도, 거의 1,600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기순이익은 415억 원, 15억 원 정도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B2C와 B2B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내용에 정리해둔 게 사업 매출에서 보면은 주로 자동차 렌탈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업무용 렌탈, 생활 렌탈, 이렇게 총 3개의 사업 부문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렌탈 같은 경우는 중고차 판매도 있고, 자동차 렌탈, 그러니까 빌리는 렌탈에서 단기, 그리고 장기 렌탈, 이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토케어,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적인 서비스라든지 타이어, 또 엔진 오일 이런 거 사고에 대한 정비 대행까지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오토리스가 있습니다. 롯데 오토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로, 그러니까 금융사업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판매까지 오토 옥션도 있고, 그리고 카쉐어링으로 해서 그린카 카쉐어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렌탈이 총 5개가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렌터, 오토리스, 오토케어, 오토옥션, 그린카까지 총 5개가 현재 자동차 렌탈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보통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놨는데, 사업장이나 사무실이나 집에서나 또는 프리미엄 기기들을 렌탈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공기청정기나 사무용 기기들,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모니터 이런 거, 프린터 복합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장비 기기도 있습니다. 공작 기기나 산업 장비용, 뭐 골프 카트 이런 것들, 초음파 진단기라든지, 그리고 리프트도 있고요. 측정기나 프리미엄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업무용 비즈니스 솔루션 렌탈로 활용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대형 가전이라든지 음향 가전 뭐 이런 것들, 또 레저 용품도 있고요. 프리미엄 가구도 있고 골프용품 렌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렌탈 부분이 생활 렌탈, 라이프스타일 렌탈 쪽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중고차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차 렌탈 쪽에 대한 매출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중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20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경쟁업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년도 기준으로는 AJ 네트워크스와 SK 렌터카가 있습니다. 근데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원래 AJ 렌터카에서 SK로 넘어가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SK가. 그리고 AJ 네트워크스는 이제 렌터 부분에서 자동차 렌터 비중은 없습니다.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솔루션에 해당되는 롯데가 해당되는 그 부분을 거의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 업무용도, 그다음에 공장이나 건설 장비 쪽, 그리고 뭐 IT 디바이스 관련된 것들, 아까 제가 말한 팔레트 그 부분이나 지게차 이런 부분에 대한 렌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출이 있지 자동차 렌탈은 없습니다. 그리고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J 렌터카에서 SK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롯데 렌탈과 좀 경쟁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렌탈이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 렌탈 같은 경우 딱 2가지인데 단기, 장기 렌터 이 2가지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각각 2,700억 원, AJ 네트워크는 2,700억 원, SK 렌터카는 7,200억 원 정도가 되고, 매출 같은 경우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조, 그 다음에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8,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유사한 부분은 이쪽이기 때문에 거의 보신다고 하면은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이 렌터 부분의 중고차 판매 부분이랑 카쉐어링 부분 합치면은 한 8천억 원 정도 되죠, 매출이. 그럼 이 부분을 합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SK 렌터카와 합치면. 그리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AJ 네트워크스가 워낙 강세이고, 다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순이익이 SK 렌터카 같은 경우 18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보고서를 항상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적인 위험 리스크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기타 뭐 다른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업적인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적인 리스크는 결국에는 회사의 실적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흔들리면은 조금은 뭐 글쎄요 투자를 할 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모주 청약에서 뭐 상장 이후에 이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텀업 전략으로 주가가 좀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오르는 저점 대비 고점으로 오르는 그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일단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할 부분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문제,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긴 해요. 이미 정점 피크는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 문제는 차량을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에 주문을 넣었을 때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주문을 넣고 발주를 넣고 이거를 받아오는 그 과정까지 생산돼서 차량의 인도에서 받아오는 그 과정까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뭐 2, 3개월? 이게 평균적으로 보통은 물론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되는데 이게 좀 길어진다는 거죠. 생산 차질이 있다면 공장이 일시적으로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공시에 이렇게 써놨었고 코로나 확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내 경쟁 심화는 뭐 이거는 전자공시에 보면은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렌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성은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주로 이제 렌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못 가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봉쇄가 있으면은 좀 렌터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될 거고 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렌터카를 쓰시는 분들이. 근데 이동 경로 그 부분에서도 이동 경로가 국내에서 만약에 제약이 있다고 하면은 이 렌터카도 조금 힘들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장기 렌탈에 대한 경쟁성 심화가 되면 수익성이 하락되는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오토리스 방식도 장기 렌탈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 즉 수익성이 좀 저하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렌터카의 수익 업체가 좀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 뭐 카쉐어링 관련된 신규 시장에 대한 진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리스크들을 한번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권신고서에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투자 위험 요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든지 사업 내용들 이런 게 있는데 뭐 저도 이거를 다 재무적인 부분 사업 내용 이제 회사 개요랑 투자 위험 요소들 공모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확인해 봤고 자금 사용 목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사 관련된 사항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과연 롯데렌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는 결론으로는 뭐 저는 공모주 투자는 안 합니다. 시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게 돼서 조금 투자는 안 하고 있고 바텀업 전략으로 이후에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문점이 뭐 다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대부분 다 뭐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서 성장성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사업적인 부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롯데렌탈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해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성장성이 안 보인다, 혁신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눈에 몇 개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롯데렌탈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뭐 아조스틸,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정도로 아마 설명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채널 좋아요, 제 컨텐츠 좋아요랑 그다음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